유익한 건강 정보와 알기 쉬운 의학 상식을 알아보는 시간 메디컬 플러스입니다. 최근 연명의료 결정법, 안락사 등의 굵직한 안건들이 화제가 되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이러한 안건들의 근간이 되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 또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말기 환자가 죽기 전까지 존엄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입니다. 평소 식사하거나 하품할 때 등 입을 벌릴 때 턱에서 딱 하는 소리가 났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만약 소리와 함께 통증까지 발생했다면 턱관절 장애를 의심해야 하는데요.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조속히 치료하지 않으면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턱관절 장애입니다. 최근 5년간 입원형 호스피스 이용 환자 현황을 보면 2017년 17,317명에서 2021년 19,185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휴업 신고를 한 병동이 있고 환자 입원이 줄면서 2020년에는 환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호스피스 이용 대상 환자 중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비율은 20%가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도 이런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는 총체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특히 죽음을 앞두고 극심한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 사회적 측면에서의 고통을 겪고 있는 말기 환자들에게 그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호스피스 완화 의료란 말기 환자를 총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완화시켜 본인의 죽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준비할 수 있게 돕고 그 가족의 심리, 사회적 어려움도 완화시키는 총체적인 돌봄 서비스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 완화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 환자의 경우 어느 날 갑자기 의식을 잃고 서울병원으로 이송된 뒤 간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진단 이후 주치의로부터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할 것을 권유받고 이곳으로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약간 기분이 썰렁해요. 내가 이러다 언제 가는 거 아닐까? 내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약간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좀 가까이 지내고 편리해지면 좀 낫지 않을까 저는 속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적극적인 치료를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상태거나 혹은 힘들게 견뎌온 치료에도 불구하고 현재 환자가 말기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면 주치의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호스피스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저는 당신을 포기합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저는 현재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치료와 돌봄을 소개합니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질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기대 여명이 6개월 미만으로 생각되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모든 환자가 완화의료 대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 의료법에서는 말기환 상태의 암 환자,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 만성 간경화 환자, 만성 호흡부전 환자 등 총 5가지 질병군을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세계보건기구 권고에 따라 그 대상 질환을 지속하여 확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말기 암 환자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극심한 통증인데요. 말기 암 환자의 통증은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파괴하는 주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선 이들이 남은 시간을 통해 평화롭고 편안하게 정리할 기회를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말기 상태에 이르게 한 질병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는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주로 통증, 호흡곤란 등 신체적인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대부분의 환자들이 갖게 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우울, 불안에 대해서 심리적, 정신적 지지 및 치료가 병행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미술 및 음악을 활용하는 작업치료사, 영적인 상담 및 지지를 제공하는 종교인이 다 같이 참여하여 다학제적으로 환자를 돌보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고서를 보면 10명 중 7명이 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숨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신의 생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 임종 희망 장소와는 많은 차이를 보였는데요.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조사한 설문에서 죽음을 맞기를 원하는 장소로 57.2%가 가정이었고 그 다음이 19.5%로 호스피스 완화 의료기관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를 통해 가정에서도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형 호스피스도 입원형 호스피스와 마찬가지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완화 의료팀이 환자의 가정에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통증 조절에 대한 약물 투여, 복수천자 등 간단한 시술을 통해 증상을 조절하고 심리사회적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핵심은 환자의 편안함을 우선적인 치료 목적으로 하여 질병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증상에 대한 완화적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선 환자는 6개월 이하의 시한부 판정 및 호스피스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요. 앞서 소개된 입원형과 가정형 외에도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에는 자문형과 소아청소년 완화 의료가 있습니다. 자문형 호스피스는 일반 병동과 외래에서 진료받는 말기 환자와 가족에게 호스피스 팀이 담당 의사와 함께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아청소년 완화 의료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치료받는 소아청소년 환자와 가족이 치료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증상, 불편, 스트레스 등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줄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통합적 의료 서비스입니다. 정답은 없겠지만 완치가 불가능한 상태에 도달되어 그 기대 여명이 6개월 정도로 예상되는 시점에 가능하면 직접적이고 정확하게 환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상태 및 예후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환자가 말기 사실 통보 후 받게 될 심리적인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그 시기를 늦추거나 완곡한 표현으로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암성 통증의 90%는 적절한 진통제의 사용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암성 통증에 사용하는 진통제는 그 작용 기전이나 약효에 따라 종류가 다양한데요.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통증이 있어도 강한 진통제를 복용하기를 꺼리는데 그 이유는 대개 통증이 더 심해졌을 때 조절을 할 수 없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 때문입니다. 모든 약은 일정 부분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도 오남용 시에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다른 일반 약과 마찬가지로 전문가의 처방하에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그 어떤 약보다 환자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효과적인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기대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말기 환자들에게는 의존성이나 중독성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으며 변비, 가려움 등의 가벼운 정도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마약성 진통제는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이 정해져 있지 않아 용량을 지속해서 올릴 수가 있으며 한 가지 마약성 진통제를 충분한 용량으로 사용했음에도 그 효과가 부족하다면 다른 종류의 효과적인 마약성 진통제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사용할 수 있는 약이 없을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자를 돌보는 가족 스스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돌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장기간 환자를 돌보면서 가족 역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겪게 되며 소화불량, 불면증, 두통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가족 나름대로 각자의 건강을 잘 돌보는 일에 소홀해지면 안 되겠습니다. 돌보는 가족이 건강해야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환자가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증상 조절을 잘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통증이 잘 조절되지 않는다면 환자에게 남은 시간은 지옥과 같을 수밖에 없고 곁에서 지켜보는 가족들의 마음도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담당 의료진과 지속적인 진료와 상담을 유지하면서 현재 신체 상태에 맞는 의미 있는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받는 환자가 먹기를 중단하면 뜻에 따라 음식물, 영양제 등을 투여하지 않는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현재 의료법상 말기 환자라고 하더라도 생명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수액 및 산소 공급 등의 최소한의 치료는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외에 무의미한 생명 연장에 대한 치료는 연명의료 결정법을 통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호스피스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비용이 많이 드나요? 아닙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암 환자의 경우 산정 특례로 진료비의 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2015년 7월부터 말기 환자가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입원해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때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됐는데요. 통증 증상 관리를 위한 치료, 상담, 임종 관리뿐만 아니라 간병 서비스와 전문의 선택 진료비 및 입원실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을 크게 낮췄습니다. 이게 보험병원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보험병원에 가는 거를 모르더라고요, 일반인은. 그래서 저희는 진짜 여기 처음에 왔을 때도 저 응급실에서 그 얘기했지만 이게 보험병원이 일반인이 올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보험병원에도 20원, 10원, 20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게, 그리고 첫째는 막 이 의료진들이 너무 친절해요. 간호 선생님들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너무 좋아요. 인구 고령화로 웰빙이라는 단어가 수년간 유행했죠. 이제 우리 몸과 마음이 풍요로운 상태로 양질의 삶을 추구하는 것인 웰빙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성을 지키며 삶을 마무리하는 웰다잉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료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일반인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말기 환자가 임종을 앞두고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임종을 목전에 둔 환자들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보다는 기대 여명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남고 의식이 명료한 환자들이 완화 의료를 통해 증상을 조절하면서 남은 시간을 편안하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취지가 아닐까 합니다. 말기 환자분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부탁드립니다.